안녕하세요, 여러분. SNS 하실 때 공유 버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누르실 때 많죠. 근데요, 바로 그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우리를 법정 한가운데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무서운 함정에 대해 실제 판례를 가지고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SNS를 보다가 누군가에 대한 엄청 충격적인 글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이런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공유 버튼을 꾹 눌러본 경험.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오늘 저희는요, 실제 있었던 재판을 바탕으로 만든 한 인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겁니다. 소셜미디어를 아주 즐겨하던 정말 평범한 직장인 민수 씨의 이야기인데요. 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죠. 정의감에 불타서 눌렀던 바로 그 단 한 번의 클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선거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평소처럼 트위터를 쓱 보고 있었죠. 그런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아주 심각한 비리 폭로글이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순간, 아니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절대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정의감에 차올라서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리트윗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보라고 알리는 건데 이게 문제될 게 있겠어? 하고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몇 달 뒤 집에 와보니까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떡하니 와 있는 겁니다. 봉투를 뜯어본 민수 씨 눈에 들어온 제목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아니, 남이 쓴 걸 그냥 공유만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피고인이 된 거예요. 민수 씨는 정말 엄청난 충격과 억울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자, 이제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이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과연 민수 씨가 한 리트윗이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전파 행위냐, 아니면 그냥 자기 보려고 정보를 단순 보관한 거냐, 이 싸움이었어요.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양측의 논리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민수 씨 측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니 이건 그냥 인터넷 기사 링크 걸어두는 거랑 똑같다. 내가 쓴 글도 아니니까 책임 없다. 반면에 검찰은요? 무슨 소리냐. 리트윗은 자기 이름을 걸고 확성기로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아주 적극적인 전파 행위다 라고 맞선 거죠.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느 쪽 주장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충격적인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민수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요, 대전고등법원의 실제 사건, 2013 노1 사건을 참고한 건데요. 소셜미디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법적인 기준을 세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법원은 도대체 왜 유죄라고 판단했을까요? 그 논리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글을 직접 안 썼어도 그걸 공유하는 순간 당신에게도 책임이 생긴다. 둘째, 리트윗은 그냥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는 명백한 전파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특히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는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거 남의 글이라서 전 책임 없어요 라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공유 한 번 했다고 범죄라니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법원이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는 정말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소셜미디어의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파급력 때문이죠. 법원은 바로 이 점을 아주 심각하게 본 겁니다. 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 명예훼손이라는 건 기껏해야 친구 몇 명한테 야, 그 사람 그렇대 하고 귓속말로 소문내는 정도였어요. 전파되는 속도도 느리고 그 범위도 아주 좁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클릭 한 번이면요, 순식간에 수천, 수만 명한테 정보가 쫙 퍼져 나갑니다. 법원은 이걸 확성기 이론으로 설명해요. 뭐냐면 누군가 거짓말을 외치고 있을 때 옆에서 더 큰 확성기를 쥐어준 사람도 공범이라는 거죠. 리트윗과 공유가 바로 그 확성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해요. 이거 좀 이상한데 가짜일 수도 있겠는데? 하고 아주 잠깐이라도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도 에이, 뭐 어때? 하고 그냥 공유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알고도 일부러 한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는 몰랐어요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끔찍한 상황을 피하고 안전하게 SNS를 쓸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공유 버튼 누르기 전에 딱 3초만 기억하세요.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내가 쓴 글이 아니야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공유하는 순간 여러분은 독립적인 정보 유포자가 되는 겁니다. 둘째, 링크만 딱 공유하는 것과 본문 전체를 퍼나르는 건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다를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글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정의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휘해야 합니다. 예전에 배드파더스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개인이 다른 개인을 심판하는 사적 제재는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눈보다 빠르지만 법은 그 손가락의 책임을 끝까지 묻습니다. 감정적으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정말 많은 걸 느끼셨을 텐데요. 이제 여러분의 타임라인에 올라온 어떤 글의 공유 버튼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게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일까요? 아니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닌 확성기일까요? 그 선택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